안녕하십니까, 이승원 원장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향신료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제가 위장병 환자한테 먹지 말라고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식품이 뭐가 있냐면 술, 커피, 그리고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고추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고추 소비량이 가장 많은데 우리가 고추를 먹은 지가 오래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별로 오래되지 않았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을 통해서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부터입니다. 김치를 담궈 먹으면서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든 음식에 고추를 많이 사용하게 됐을까요? 김치뿐만이 아니라 나물이라든지 모든 반찬에 고춧가루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된 데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추의 효용성을 충분히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추의 매운맛은 캡사이신이 일으키는데, 매운맛은 특별한 맛이 아니에요. 자극이고 고통입니다. 우리가 매운맛을 먹었을 때 상당한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렇지만 당장 뭐 상처가 날 정도는 아니에요. 이 캡사이신이란 것을 고추가 함유하게 된 연유는, 포유류가 이 고추를 먹었을 때 맵게 느껴요. 그리고 조류는 이 매운맛을 못 느껴요. 그래서 포유류가 이렇게 고추를 먹게 되면 소화를 다 시켜버려서 씨가 소화가 돼버려서 발화가 안 돼요. 그런데 새가 이 고추를 먹게 되면 소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 변으로 나왔을 때 새똥과 함께 땅에 떨어지면 발화를 해요. 그래서 고추 입장에서는 매운맛을 강하게 만들어서 자기한테 별 도움이 안 되는 이 포유류는 못 먹게 하고, 조류는 빨갛게 익어서 조류 눈에 띄면서 쉽게 먹게 만들어 주는 전략이었죠. 근데 또 아주 머리가 좋은 인간은 이것을 또 활용하게 된 거죠. 캡사이신을 먹게 되면 몸에서 좋은 반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매운맛으로 인해서 이게 소화기가 좀 상처를 받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면, 뇌는 이걸 막기 위해서 혈류를 그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엔돌핀을 분비시켜서 진통작용을 일으켜요. 궁극적으로는 쾌락을 만들어내는 거죠. 기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되는 거죠. 18세기 당시에 생각해 보면 한국인 일반 서민들 같은 경우에 얼마나 궁핍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고추를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고 음식이 더 맛있고, 침 분비나 이렇게 눈물 콧물 막 나오잖아요. 매운 것을 먹으면. 그러면 이게 시원하고 기분이 좋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고, 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리고 이 점액질을 확 분비함으로 인해서 감기라든지 이런 거에도 면역력이 좀 생기고 굉장히 많은 장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매운 음식을 먹게 되면 또 하나의 어떤 측면이 있냐면 중독성이 있습니다. 매운 것을 계속 먹음으로 인해서 이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음에 비슷한 효과를 느끼려면 더 매운맛을 강하게 먹어야지만이 그 효과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 매운맛은 중독성으로 인해서 점점 더 음식을 맵게 하는 그런 경향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매운 것이 혈류를 증가시키고 땅구멍을 열어주고 몸의 점액 분비 세포에서 점액 분비를 확 증가시켜요. 그래서 매운 것을 먹고 나면 콧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소화액도 나오고 몸 안에서 굉장히 분비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화도 더 잘 되고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땀이나 이 점액질을 통해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혈류순환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개운하다고 느끼고 감기라든지 면역력을 키워줄 필요성이 있을 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점액도 분비시키고 혈류순환도 증가시키면서 몸 안에 있던 울혈, 멈춰있던 혈액이라든지 이런 걸 빠르게 이동시키면서 체온도 상승시키고 혈전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좋은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것만 끊어도 위장병 좋아진다고 말해놓고 지금 고추에 대해서 장점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장점이란 것이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항상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많이 사용했을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보통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독성이 강하고 효과를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일례로 우리 1900년대 초기에 사용했던 어떤 김치찌개 레시피와 지금 2024년에 사용하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캡사이신 함량, 고추의 함량 비교해 보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예전에 이렇게 맵게 먹지를 않았어요. 생각보다 옛날 기록에 의하면 김치라는 게 좀 허여멀건했어요. 고춧가루가 일부분 들어갔던 거죠. 근데 지금은 고추가 주가 되고 배추는 부재료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모든 어떤 그 시중에 파는 매운 음식들이 소비자가 점점 매운 걸 찾으니까 불닭 어쩌고 저쩌고 불 이런 말들이 막 붙죠. 굉장히 매워지는 거죠. 이렇게 고추뿐만 아니라 이렇게 캡사이신 추출물 자체를 막 넣기도 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렇게 이제 과잉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고추 캡사이신이 들어오면 몸에서 점액 분비 세포가 활성화돼서 점액을 막 분비한다고 했잖아요. 젊은 나이에서는 이걸 먹고 점액질을 막 분비하고 나면 또 금방 채워요. 그래서 다음에 먹어도 또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런데 중년 40대 후반부터 50대가 딱 넘어가잖아요. 몸에서 생성해내는 점액질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점액 분비 세포가 그렇게 활성화가 되질 않아요. 그 상황에서 예전에 나 계속 매운 거 먹어왔으니까 여전히 계속 맵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쥐어 짜냅니다. 없는 점액을 다 쥐어 짜내면서 점점 그 점액 분비 세포가 메말라가요. 그래서 점막이 형성이 되지 않고 위 같은 경우에 아주 얇아지고 가늘어지고 그 염증에 노출이 쉽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위장병의 원인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목하는 원인이 이 매운 음식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보통 위암의 원인을 짠 거 먹어서 이렇게 발생한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짠 게 원인이 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짠 거는 많이 제한을 당해서 요즘은 그렇게 짜게 먹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짠 거 먹었다고 해서 위장병을 더 많이 만들지를 않아요. 요즘 세상에 먹는 수준에서는. 그리고 짠 거 제한해도 더 편하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없어요. 그런데 고춧가루를 딱 못 먹게 해보면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걸 빼고 나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냐, 이렇게 환자가 하소연을 해요. 그렇지만 제가 딱 봐도 이분은 점막이 너무 얇아. 그래서 이거 먹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단은 끊어보고 생각을 합시다 해서 못 먹게 해요. 못 먹게 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자극이 줄어드니까 위가 많이 편해지고 쓰림이라든지 위의 통증, 소화력 모두 좋은 쪽으로 흘러갑니다. 강한 자극에 워낙 오래 노출돼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소화를 돕는 좋은 효과를 했던 이 캡사이신이라는 녀석이 나중에는 위를 갉아먹는 그 단계까지 와 있는 거죠. 이 캡사이신이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진통제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시중에 판매하는 소화제 이 내용물 보면 뒤에 거의 다 캡사이신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매운 거 먹지 마라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소화제를 먹지 마라 하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소화제가 위장병을 고치고 위장을 좋게 한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겠죠. 당연히 순간적으로 위를 자극을 해서 위의 분비액을 높여주고 위의 활동력을 높여주고 혈액을 땡겨와서 활동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할 때, 체했을 때 당연히 좋은 효과를 보이겠죠. 그런데 이미 점막이 얇아지고 혈액순환이 다 떨어져 가지고 점액 분비 세포가 분비할 점액도 없어. 메말라 있어. 그런데 캡사이신이 포함된 소화제를 넣었다. 자극인 거예요. 자극이고 이 위가 그렇게 기능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소화제가 안 듣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 단계는 다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소화제에 대한 미련을 버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김치라든지 우리가 고춧가루 들어간 음식을 극도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종합하자면 처음에 캡사이신, 고추의 유용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너무 과잉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유용성을 느끼기가 힘든 단계에 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둔감한 거예요. 매운맛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자극적인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자극적인지를 평가할 때 이 고춧가루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나 외국인들 보면 알아요. 먹으면 난리가 나죠. 맵다고 못 먹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제가 어릴 때 먹었던 김치보다 지금 김치가 별로 안 매운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는 김치 먹으면 물 먹어야 됐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랬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김치 먹고 나서 물 안 먹어도 되잖아요. 익숙해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릴 때보다 지금 김치가 순해졌다 느끼는 이유는 그만큼 익숙해지고 매운맛에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점에서는 매운 거의 유용성은 없습니다. 오히려 극도로 제한해서 배제를 해버려야 됩니다. 불교에서 오신채라는 용어가 있어요. 매운 5가지 채소류. 요거는 수행에 방해가 된다. 먹으면 열이 올라오고 흥분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요걸 못 먹게 해요. 파, 마늘, 부추, 달래, 흥거라는 요 5가지 채소인데 흥거는 우리가 잘 모르는 채소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뭐 파, 마늘, 달래, 부추 이런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잖아요. 이것도 매운맛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죠. 뭐 생강, 고추. 이 생강, 고추 이런 얘기가 없는 거는 이 오신채에 대한 개념이 들어왔을 때 이 채소가 더 늦게 들어왔어요. 불교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데 비슷한 작용을 해요. 생강, 뭐 마늘, 양파 다 비슷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래도 다른 채소류 지금 언급한 뭐 파, 마늘, 달래, 양파 이런 것들은 익히면 매운맛이 사라지죠. 그리고 단맛으로 좀 변해요. 괜찮아요. 이걸 익혀 먹으면 충분히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고추는 어때요? 익혀도 맵죠. 불교에서 말하는 오신채보다 위장병 환자한테 있어서 고추는 훨씬 더 독이 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보시면 되고, 내가 위장병이 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위축성 위염이 있다, 장상폐 화생이 있다, 그리고 소화가 안 된다, 소화제를 자주 먹는다, 이런 분들은 일단 매운 것부터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의미에서 제가 술과 커피도 끊으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이 술, 커피, 매운 거, 그리고 막 향신료들, 후추, 뭐 이렇게 부추, 생거 먹는 거, 익혀 먹지 않고 마늘 그냥 먹는 거, 이런 거 제가 되게 못 먹게 하거든요, 환자들한테. 이런 향신료들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순간적으로 혈류를 확 끌어올려서 강하게 순간적인 작용을 시키는 겁니다. 내 본연에 원래 있던 내 이 진액들을 끌어와서 순간적으로 분비시켜서 부스터 같은 역할을 해요.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필요할 때 한번 잠깐 사용하는 거예요. 원래 건강할 때. 근데 이미 문제가 생겼을 때 부스터로 압력을 높이고 강하게 자극을 주면 못 버텨요. 우리가 뭐 자동차나 무슨 뭐 엔진이나 이런 데 부스터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순간적으로 압력을 한 번 더 높여서 약간 부하를 주는 거예요. 내구성이 나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장이 나버려요. 위장병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위장이 그 부스터를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을 잃어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스터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많이 이런 내용들을 접하잖아요. 술 좀 먹으면 뭐 혈관에 좋다더라. 카페인 뭐 연구 자료에 의하면 뭐에 좋다더라. 캡사이신 이거 먹으면 진통작용도 있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 뭐 면역력도 높이고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 몸이 이미 좀 고갈이 됐어. 그 상황에서 자꾸 부스터를 쓰면 고장이 나는 거죠.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건강한 사람이 술 조금 먹고 커피 조금 먹고 매운 거 조금 먹고 아주 좋아요. 이거는 삶의 양념같이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진액고갈 증상들, 몸이 메말라 가고 있고 분비샘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혈관들이 이미 탄력을 많이 잃어버렸고, 그런 상황에서 부스터들이 들어온다. 딱 고장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이미 내 몸에 염증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술, 카페인, 매운 거, 부스터 작용을 하는 것들, 약물들 이런 것들을 자꾸 줄여나가서 내 몸이 순수한 상태, 자극을 받지 않는 상태로 자꾸 되돌려 놔야 돼요. 많이 부스터에 익숙해져서 찌들고 닳고 해지고 이 고갈이 된 상태인데 자꾸 더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먹지 말라 소리를 하잖아요. 근데 의외로 제가 환자들한테 먹지 말라 소리 많이 안 해요. 딱 가리라 하는 거는 거의 3가지로 국한을 시켜요. 술 먹지 마세요. 커피 먹지 마세요. 그리고 매운 거 먹지 마세요. 이게 매운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걸려. 다 매운 거, 음식이 다 그런 거다 보니까 이걸 제한시켜 버리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하소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완벽하게 또 제한하면 안 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문제가 있긴 있지만 음식에 매운 것들 다양성을 다 한국 사람들 원래 먹고 있던 걸 다 제한시켜 버리면 입맛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먹는 게 부족해지고 영양이 부실해지고 살도 빠지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여지를 줍니다. 당장 영양 상태가 좋고 체격이 좋고 그런 분들은 딱 끊으라 얘기를 드리는데, 좀 그래도 그나마 그런 거 입맛도 없어서 그런 거 먹고 있는 분들한테는 약간 여지를 드립니다. 영양 나빠지는 게 더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걸 제한을 한다고 해서 많이 영양을 부실하게 먹으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과연 뭘 먹어야 되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또 간추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